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이어지며 공기가 탁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급격히 올라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데요. 여전히 황사가 말썽입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 잔류하는 황사가 다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수치가 많이 내려간 상태라 오늘까지 미세먼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는 어제보다 높은 기온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음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며 기온은 차차 평년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내일부터는 25도를 넘나들던 낮 기온도 2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 시작된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평년 수준으로 내려간 기온은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오름세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 전환을 이끌고 있는 북유럽 4개국과 포항이 최근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와 포항이 유사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유럽 4개국과 포항이 힘을 모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유럽 4개국 대사들이 포스텍을 찾았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 전환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 국가이고 스웨덴은 수소 환원 제철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앞서가는 2차 전지 핵심 생산국이고 덴마크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성공한 해상 풍력 강국입니다. 모두 포스텍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 4개국과 포항의 산업 생태계는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수소 환원 제철은 포스코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친환경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The future of POSCO depends on the ability to produce green steel. And the only viable green power that's available here for producing the green hydrogen is going to be wind power and offshore wind. 또한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유럽의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관련 분야에서 포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항 장기면에선 노르웨이 양식 기술을 기반으로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So that's why you need partners to solve the problems because there will be challenges ahead. But I think, as I said to you, together we can solve them.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포항과 북유럽 4개국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등 지역 17개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탄소 중립 실천 홍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2일 탄소 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갖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역 주차장 부족 문제의 심각성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주차장뿐 아니라 진입도로와 택시 승강장 등 포항역의 전반적인 설계 문제로 몇 년째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또 개선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성아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포항역 앞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 빈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계속 만차됐어요. 내가 3시부터 교대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만차했는데.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주차장이 꽉 찼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차장의 진입부터 금지된 상황입니다. 자리가 날 때까지 주차장 앞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40분 전에 미리 왔는데 네. 예상은 하고 왔는데 네. 주차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 기차를 타기 위해 달리고 토요일이니까 너무 막히나 봐. 그래가지고 늦을까 봐 짐을 다 내렸어요. 주차 안 돼가지고 주차 모르겠어요. 주차하면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자리가. 주차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같이 일행이 내려주고 갔어요, 그냥. 결국 기차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10시 15분 차였는데 그거 그냥 취소하고 새로 끊었습니다. 주차장뿐 아니라 진입도로도 문제입니다. 들어가려는 차량과 나오려는 차량,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생긴 불법 주정차까지 뒤엉켜 도로가 혼잡합니다. 시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막은 게 아니라 그만 들어오는데 차가 못 빨려가고 여기 들어오는데 갔어 그러니까 늦은다 이거 누가 택시 승강장도 한두 대씩만 탑승할 수 있게 돼 있어 승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 2대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짐 실지 뭐 이제 하니까 여기 보통 뭐 한 30분 40분 기차 내려가지고 대기한다. 매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포항역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입니다. 당초 진입도로 설계와 주차장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포항역의 하루 주차 수요 대수는 920여 대.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주차장의 수용 대수는 380여 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은 지난 2007년 교통영향평가의 예측 수송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예측이 구 포항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00여 대를 수용하던 임시 공영 주차장마저 내년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없어질 예정이라 증설이 시급합니다. 수년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던 포항시와 국가철도공단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도로와 택시 승강장은 차선을 확장하고 동선을 분리해 최대한 올해 안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주차장인데 1000대 규모의 주차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 빨리 협의를 마치고 해서 우리 뭐 시비를 투입할 건 시비를 투입하고 또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올 하반기에 내라도 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마주하는 포항의 첫 얼굴이자 포항 시민의 두 발이 되는 포항역. 무질서와 혼잡의 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1, 2월 잦은 비로 경북 지역 14개 시군에서 시설 작물 2,486헥타르가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성주가 1,788헥타르로 가장 많고 고령, 경주 순으로 피해가 컸으며 피해 복구비는 7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일조량 부족도 농작물 재해로 인정했는데 경북도가 제출한 피해 계획서를 토대로 정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재해 복구비를 확정해 교부할 예정입니다. 문경시의 한 공무원이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를 한 뒤 무려 5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은 5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문경시는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구속 기소됐고 함께 공모한 납품업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문경시청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30대 7급 공무원 권모 씨. 소화기나 마스크와 같은 문경시의 안전 관련 물품 구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권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권 씨는 평소 거래하던 납품업체 3곳에 허위 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70%는 자신이 돌려받아 챙겨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무려 5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1신상의 사유를 들어 돌연 퇴사했습니다. 권 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5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문경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범행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안전물품 구입이 폭증하던 시기에 범행이 발생해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떤 마스크라든가 어떤 방역물품도 많이 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일이 검수가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권 씨의 범행을 단순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만 봤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6억 원에 달하는 국고가 편취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자 3명도 사기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전직 공무원이 검수조서 허위 작성 사건을 송치받아 검사의 직접 수사를 통해 허위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국고 편취 사기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전직 공무원을 구속하여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문경시는 물품 구입 등 일상 경비 사용에 대한 감사 강도를 더 높여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북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와 축소 및 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입니다. 선관위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북대 차기 총장 선거, 오는 6월 25일에 조기 실시됩니다. 홍원하 총장이 지난 총선 때 총장 사퇴도 하지 않고 정치에 입문하려다 들통나면서 퇴진 압박 속에 이뤄진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교수들의 득표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 직원과 학생들은 늘어납니다. 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오는 6월 25일 차기 총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초 예비후보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3일과 4일 후보자 등록, 6월 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3차례에 걸쳐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이 보여준 인품, 역량, 이게 내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선거는 1, 2차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 후보 2명으로 압축한 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10명 안팎. 선거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선거 캠프를 꾸리는 등 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명이 오른 사람은 지금 한 3-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문은 그렇게 나고 활동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 활동 아주 많이 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별 반영 비율의 변동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교원이 당초 80%에서 70%로 줄고 직원은 15%에서 23%로 학생은 5%에서 7%로 각각 늘어납니다. 투표 비율이 높은 교수들이 총장 선거를 좌우해온 상황을 견제하고 다른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였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책 같은 것들을 검증해서 누가 실천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친소관계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죠. 학내 논란과 잡음으로 바람잘 날 없던 역대 경북대 총장 선거. 홍은하 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은 의대 증원과 무전공 확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헤쳐나가고 구성원의 신뢰도 회복해야 하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에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해양 스포츠 무료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시 체육회는 카약 240명, 파워보트 720명, 크루즈 요트 240명 등 어린이와 가족 1,200명에게 해양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포항 바다야 놀자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당일 취소분에 한해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장학회는 어제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주 흥무초등학교 4학년 이수연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수연 학생은 최근 모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등 지난 2년 동안 각종 가요제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장학회는 경북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사용자협의회는 더K호텔에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기금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내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노사가 2013년부터 10년간 6억 7천만 원을 조성해 취약계층을 지원했고 올해는 8,3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금속노조는 또 사회연대단을 조성해 매달 한 차례씩 소외계층 지원과 환경 지킴이, 행사 지원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대회의실에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선순환 체계로 묶어 종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농가 조직화와 계약 재배 지원, 친환경 농산물 관리 확대 등 16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이달 중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벼농작물 재해보험이 6월 21일까지 지역 농협과 NH농협 손해보험을 통해 판매됩니다. 모내기 시기가 느린 가루쌀은 7월 5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데요. 여전히 황사가 말썽입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 잔류하는 황사가 다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수치가 많이 내려간 상태라 오늘까지는 미세먼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는 어제보다 높은 기온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높음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며 기온은 차차 평년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내일부터는 25도를 넘나들던 낮 기온도 20도 내외로 낮아지겠고요. 토요일에 시작된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동쪽 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인해서 오늘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1도, 김천은 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8도, 김천은 29도까지 기온 매우 크게 오르겠고요. 안동의 아침 기온은 9도, 봉화는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7도, 봉화는 2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4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28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평년 수준으로 내려간 기온은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오름세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 한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